적당한 온도를 찾지 마라. 매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온도에서 살아라. 24도의 불호는 38도의 불을 달성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더 해보자, 혹은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런 말 여러분 스스로도 해봤을 거고요. 반대로 옆에서 이런 말 해주는 사람도 한 명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진짜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한 번 더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아는데 실제로 한 번 더 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여기서 한 번 더 한다고 잘 되거나 성공할 거란 확신이 없잖아요. 사실 다들 그래서 한 번 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포브스가 선정한 50세 이하 최고 부자 50인의 이름을 올린 미국의 기업가죠. 에드 마일렛의 한 번 더의 힘.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경제적 여유, 그걸 이루는데 이 한 번 더라는 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선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정체성은 당신이 지금 현재 가장 진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생각과 믿음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상대에 따라 당신의 표정이나 행동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당신 스스로는 속이지 못한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이 정체성이란 당신이 나 자신에 대해 진짜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당신의 삶은 바뀐다. 즉,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체성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모순에 찬 삶을 살아간다. 다시 강조한다. 정체성이 바뀌어야 당신 삶이 바뀐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의 목표에 당신의 정체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목표를 가져다 맞추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계속 성장하고 시야를 넓혀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할 줄 안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바로 이 과정에서 탄생한다. 당신 내면에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세팅하라. 한 번 더의 정체성을 장착하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당신에게 한계를 주입시켜온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당신은 지금까지 성장해오며 가능성보다는 한계에 훨씬 익숙해졌다. 한계가 당신의 강력한 정체성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 한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누가 왜 설정해 놓은 것인지도 모른 채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들었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던 시기에 받아들인 정체성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인간은 어릴 때 그야말로 백지 상태다.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불행히도 어린 시절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이다. 너한테 공부 머리는 없구나. 어차피 노력해봤자 타고난 애들 못 이겨. 그걸 해내기에는 네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런 외부 평가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당신의 정체성 중 일부로 강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내려지는 그 부정적인 평가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능력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망치고 실패하는데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지금부터 이걸 해결해보자. 성공은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삶을 정말 철저히 통제한다. 정체성은 일종의 자동 온도 조절기다.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당신 삶의 여러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너무 덥거나 추우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에어컨이나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를 찾는다. 예를 들어
외부 기온이 섭씨 38도라면 당신은 에어컨을 가동해 실내 온도를 24도로 낮출 수 있다. 외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히터를 가동해 실내 온도를 똑같이 24도로 높일 수 있다. 당신 삶도 이와 똑같다. 당신이 언제나 24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이 너무 뜨거울 때는 내면의 자동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식히고 너무 차가울 때는 데울 것이다. 즉, 당신의 삶은 늘 24도 정도의 적절함을 유지할 것이다. 당신이 이룬 성과가 당신의 정체성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온도 조절기를 가동해 이를 당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은 삶이 얼음장 같은 바닥을 찍고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경험 또한 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24도에 맞춰놓은 채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갈 것이다. 어떤 결단도, 어떤 시도도, 어떤 도약도 당신이 맞춰놓은 그 한결같은 24도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체성의 온도를 확 끌어올려야 한다. 학벌, 직장, 승진, 결혼 같은 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로지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만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뿐이다. 당신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점점 24도 이하의 수준까지 추락하고 말 것이다. 성공은 정체성의 온도와 정확히 비례한다. 정체성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신은 강해진다. 한계 조건들을 극복해낸다. 나아가 외부 조건들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이다. 성공이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적당한, 적절한 온도 범위 안에 사는 사람은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다시 예전의 온도 설정으로 돌아간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돌아갈 길을 찾는 데 뛰어나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단 음식이나 야식을 먹으며 생각한다. 또 빼면 되지 뭐. 10kg나 뺀 적도 있는데 뭘. 다시 강조한다. 성공이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현재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꽤 괜찮은 직장인일 수도 있다. 종종 당신은 10억, 100억이 있는 은행 잔고를 상상하며 미소를 짓곤 한다. 하지만 당신의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7천만 원의 연봉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의 다음 단계로 나갈 의지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은 엄청나게 큰 행운을 통해 100억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을 100억의 가치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국 당신의 정체성 조절기는 당신 삶을 연봉 7천만 원 수준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 못 가 모든 돈을 탕진하는 경우를 떠올려보라. 100억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0억짜리 정체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성공의 핵심이다. 몇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연봉 7천을 받든 100억을 벌든 사는 내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정체성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기억하라. 당신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퇴로를 끊어내는 순간 당신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적당한 온도를 찾지 마라. 매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 온도에서 살아라. 24도의 불호는 38도의 불을 달성할 수가 없다. 우리는 흔히 실패했을 때 그 이유를 외부 조건과 환경에서 찾는다.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2달 동안 운동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건 아무도 예측 못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지 뭐. 그것만 없었으면 몇 억은 충분히 벌었을 텐데. 당신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충분한 높이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런 결과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일시적인 좌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이런 시련을 목표로 가는 길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과속 방지턱 정도로 여긴다. 일시적인 좌절을 맛본다 해도 이를 실패가 마땅한, 포기가 마땅한 삶에 대한 핑계로 삼지 않는다. 이 시련과 좌절 구간을 통과하면 결국 획기적인 온도의 삶에 도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온도가 다른 사람들과 결별하라. 38도의 삶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당신이 24도의 삶에 머무르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근접성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당신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신념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지식과 생각은 당신의 일부가 된다.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체성을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삶에 포함되어 있는 19도, 20도, 21도, 25도, 28도, 30도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결별이 너무 어렵다면 대안이 있다. 상대의 온도 조절기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는 가족과 같이 작별하기 어려울 때 가능한 접근 방식이다. 모두들 다 여기서 끝낼 때 그냥 한 번 더 하라. 정체성은 자신감과 어떻게 다를까? 정체성은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온도 조절기다. 그리고 자신감은 그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다. 의심, 불안, 나약한 태도를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자신감은 당신 내면에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내면의 감정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짤 수가 있다. 지인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뒤에 있는 것과 너의 앞에 있는 것들은 너의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잠시 이 말을 깊이 새겨보라. 너의 뒤에 있는 것과 너의 앞에 있는 것들은 너의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자신감이 어떤 것인지, 그 자신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그런데 당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버린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감은 자취를 감춘다. 자신과의 약속을 깨는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아니라 오직 당신 스스로와 싸우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다른 싸움을 위해 아껴놓은 꼭 필요한 그 에너지를 당신 스스로와의 싸움에 소진하고 말 것이다. 초과 잉여분을 저축해 나가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 다 옳다. 공자는 한 개인의 실행력은 그가 자기 자신을 믿는 수준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당신에게 한 번 더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뿌리내리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 한 번 더의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달고 산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다. 성공이란 기대치를 충족한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성공, 연속적인 성공이란 기대치를 뛰어넘은 상태를 뜻한다. 한 번 더 시도는 다른 사람들이 100% 성과를 거둘 때 110%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한다. 이 10%의 초가분들이 모이고 모여 더 크고 더 뛰어난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이 한 번 더 시도를 당신의 제2의 천성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니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라. 저의 가장 큰 재능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당신이 흥분할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사실 이 한 번 더 시도의 세계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곧장 만족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처음 생각했던 만족의 8부 능선쯤에서 타협하고 멈춰선다. 그들은 절대 당신처럼 한 번 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신이 얻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한 번 더 시도의 세계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다. 초과 달성자로 사는 법. 조금 전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길도 한 번 더 시도와 직결된다. 시도가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초과 달성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하라. 최대 이익은 언제나 극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기대 이상의 성과는 현재 당신이 머무는 곳, 그리고 이미 머물렀던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당신의 최대 성공은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한계로 당신 자신을 몰고 갈 때 발생한다. 익숙한 것에 견주어 목표를 세우지 마라. 의도적으로 최대한 극단적인 조건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당신의 수용력이 늘어나고 이 새로운 수용력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 그렇다고 쉼없이 몰아붙이지는 마라. 휴식을 반드시 고려하라.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활동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그냥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치고 만다. 고도의 활동은 오히려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방전되고 만다. 모든 단계가 그 자체로 목표인 동시에 목표로 이르는 단계여야 한다. 괴테. 당신의 목표는 모두 변화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삶을 뭔가 새로운 수준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는 언제나 도전의 대상이다. 도전의 대상이 아닌 목표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당신의 목표가 자선단체에 1,000만 원 기부라고 해보자. 이 목표는 당신의 열정에 불을 당기는가? 이 목표를 떠올리면 도전 의지가 솟구치는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상상하면 가슴이 뛰는가? 뭔가 부족하다. 뭔가 밋밋하다. 자선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설득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가슴을 뛰게 하는 감정을 목표에 실어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난다. 당신이 1,000만 원을 기부할 가능성도 훨씬 커진다. 당신이 1,00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겨보자.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공부방을, 또는 당신의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한 질병의 원인 연구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의학자들을 돕겠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1,000만 원이 부모님 없는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쓰일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목표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러면 목표에 더 뚜렷하고 강한 감정이 실리고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높은 추진력을 얻어 목표까지 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 시절, 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검진 결과를 의사에게 들은 적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언제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쁜 삶은 그런 생각을 점점 희석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 아이가 결혼식에서 아버지 없이 혼자 입장하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 길로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다음 곧바로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그리고 현재 누구보다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딸의 결혼식 상상이 건강한 삶이라는 내 목표에 엄청난 설득력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나는 변화에 성공한 것이다. 기억하라. 목표와 연결된 설득력 있는 동기부여와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만 잊지 않으면 당신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는 너무 세분화하지 마라. 재정, 건강, 노후생활, 가족, 친구 모임 등등 목표의 범주가 너무 잘게 쪼개지면 복잡해지고 집중력만 분산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목표는 단순해야 한다. 목표의 리스트가 길면 그만큼 목표의 노예가 되고 만다.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충분하다. 첫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인가? 둘째, 삶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인가? 추진력을 얻기 위한 목표는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 당신 삶에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단기적인 것이 특징이다. 단 하나 주의할 점은 추진력 확보를 위한 목표가 여전히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계속 확인해야만 한다. 두 번째인 전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목표는 달성하기 만만치 않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때로는 평생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추진력 확보를 위한 목표, 삶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표, 이 두 가지 목표를 하나로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정해보자. 먼저 설득력 있는 이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것이다. 내가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기에는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는 세계 여행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일단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하잖아. 골골한 체력으로 훈련받는 것 같은 여행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다음 첫 번째 유형인 추진력 확보를 위한 목표를 실행에 옮긴다. 즉 일주일에 1kg, 한 달에 4kg를 빼는 것이다. 적절한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 이는 달성 가능성이 높은 목표일 것이다. 물론 당신은 현재 고도 비만이라 50kg 이상을 감량한다는, 즉 두 번째 유형인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표를 한 방에 세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달에 4kg을 감량하는, 즉 추진력을 확보하는 그 목표를 하나씩 모두 달성하는 것뿐이다.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목표에 이를지도 모르는 단계를 밟는 것으로는 언제나 실패한다. 모든 단계가 그 자체로 목표인 동시에 목표로 이르는 단계여야 한다. 어렵고 불편한 것. 생각해보라. 당신 삶에서 특별한 축복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 축복은 뭔가 불편한 것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당신이 가장 어렵고 불편한 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사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오르막길을 먼저 달리는 사람이 계속 뛰다 맨 마지막에 가서야 오르막길을 오르는 사람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지 않겠는가? 평범한 만족과 평범한 자신감이 아닌 강렬한 만족과 넘치는 자신감은 불편한 일을 성취했을 때 얻어진다. 무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을 즐기라는 것이다. 어차피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처음에는 똑같이 힘들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똑같은 난이도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고 불편한 일을 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 내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점이 나의 임계점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은 더욱 정교해진다. 쉬운 일만 선호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당신이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한 번만 더.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쩌면 당신은 많은 답을 찾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껏 최선의 답이 아니라 쉽고 익숙한 답을 선택해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언제나 선택하기 어려운 답이 최선의 답이고 최선의 답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 평균적인 삶에 머무르며 조금씩 하락하는 미래를 얻고 싶다면 굳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도,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할 필요도 없다. 당신 인생의 가치관과 신념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길로만 다닌다. 수십 년간 아침 9시에 어김없이 집을 나서고 저녁 6시에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한 번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크고 올바른 질문을 찾고 또 찾아라. 두려움이 사라진 삶을 상상해보라.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삶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마라. 부디 매일 한 번 더 새로운 꿈을 꾸어라. 매일 딱 한 번만 더 새로운 꿈을 꾸어라. 매 순간 한 번 더 살아라. 오직 당신만의 삶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의 대저택이었습니다.